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작고 가느다란 두 개의 막대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에 3번씩, 때로는 그보다 더 자주 사용합니다. 밥상 앞에 앉아 국을 뜨고, 고기를 뒤집고, 김치를 집어 올릴 때, 그 동작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럽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쓰고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들은 여전히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데 유독 우리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만은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젓가락을 쓴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쓰는 젓가락과 일본 사람이 쓰는 젓가락, 그리고 중국 사람이 쓰는 젓가락은 길이도, 굵기도, 재료도, 심지어 그것을 다루는 예절마저도 전혀 다릅니다. 왜 한국인만 유독 무거운 쇠젓가락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왜 일본 젓가락은 그렇게 끝이 뾰족할까요? 왜 중국 젓가락은 그토록 길고 두꺼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젓가락이라는 도구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에서 처음 태어났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약 5,000년 전의 고대 동아시아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젓가락 한 쌍에 담긴 수천 년의 역사, 전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드는 그 순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문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동아시아 사람들은 젓가락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주로 먹는 밀, 빵, 그리고 큼직하게 덩어리진 고기 요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음식을 자르고 찍어 먹으려면 포크와 나이프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반면 아프리카나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는 쿠스쿠스나 인제라처럼 손으로 뭉쳐먹기 좋은 음식이 주식이었기에 손이 가장 자연스러운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작고, 끈적이고, 서로 달라붙는 그 알갱이들. 그리고 반찬은 어떻습니까? 잘게 썬 나물, 작은 조각으로 자른 고기, 뼈가 많은 생선, 국물에 잠긴 건더기. 이런 음식을 먹기에 포크는 너무 투박하고 손은 너무 뜨겁습니다. 오직 두 개의 가느다란 막대기만이 마치 사람의 손가락을 연장한 것처럼 섬세하게, 정확하게, 뜨거움을 피해가며 음식을 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 그 음식과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도구로서 선택되고 또 선택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전설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젓가락의 기원에 관한 3가지 유명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옛사람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아름다운 신화에 가깝지만 그 안에는 젓가락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졌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설은 강태공과 신비한 새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강태공은 가난하고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과 사는 삶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독살한 뒤 다른 사람과 재혼하려는 끔찍한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고깃국에 독을 타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강태공이 손으로 고깃덩어리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까만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손을 쪼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기를 떨어뜨렸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도, 세 번째 시도에서도 그 새는 집요하게 날아와 그의 손을 방해했습니다. 강태공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새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러 온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것을요. 그는 모른 척 새를 쫓아 산비탈까지 갔고 그곳에서 새가 자기 발밑에 가느다란 대나무 가지 2개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 대나무 가지로 고기를 집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나무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독이 들었다는 증거였죠. 아내는 새파랗게 질려 도망쳤고 강태공은 그날 이후로 모든 음식을 2개의 막대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젓가락이 탄생했다는 것이 첫 번째 전설입니다. 두 번째 전설은 닭이라는 경국지생 미녀의 이야기입니다. 상나라 주왕의 총애를 받던 닭이는 왕이 음식이 뜨겁다고, 짜다고, 싱겁다고 불평할 때마다 자기 머리에서 가느다란 비녀 2개를 뽑아 음식을 집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호호 불어 시킨 다음 왕의 입에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왕은 그 섬세한 배려에 감동에 더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지 않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신하들과 백성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젓가락이 퍼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설은 하나라의 우임금 이야기입니다. 우임금은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고 집 앞을 3번이나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을 만큼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섬에서 잠시 쉬는데 솥에서 갓 꺼낸 음식이 너무 뜨거워 손으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치수 작업이 늦어질까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옆에 있던 대나무 가지 2개를 꺾어 뜨거운 음식을 집어 먹었고 부하들도 이 편리한 방법을 따라하면서 젓가락이 세상에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바로 새의 부리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입니다. 긴 부리로 물고기를 콕 집어 올리고 작은 열매와 나달을 정확하게 쪼아 먹는 새들의 모습을 본 고대인들이 그 동작을 흉내내어 2개의 막대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전설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 과학적 근거나 구체적인 유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중국 각지의 고분과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종합해보면 젓가락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처음에 젓가락은 지금처럼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리하는 도구였습니다. 끓는 물이나 펄펄 끓는 기름 속에서 재료를 꺼내거나 뒤집을 때 맨손을 넣을 수 없으니 나뭇가지 2개를 잘라 쓴 것이 젓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료가 귀해진 것입니다. 때감을 아끼려면 음식을 빠르게 익혀야 했고 빠르게 익히려면 재료를 잘게 잘라야 했습니다. 큼직한 고기 덩어리 대신 얇게 썬 고기, 잘게 썬 채소가 밥상의 주인공이 되자 이제 요리용이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젓가락이 먹는 도구로 진화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라마다 다른 젓가락의 모습과 그 속에 담긴 문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중일 세 나라의 젓가락은 완전히 다른 철학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젓가락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젓가락의 가장 큰 특징은 길고 두껍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의 식탁 문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커다란 원형 테이블 한가운데 회전판이 놓여 있고 그 위에 큰 접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멀리 있는 요리까지 팔을 뻗어 집어와야 하니 젓가락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국 요리는 기름에 볶고
튀기는 음식이 많아서 뜨거운 기름이 손에 튀지 않도록 젓가락이 길어야 안전합니다. 재료는 주로 대나무. 흔하고 저렴하며 열에도 강하니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다음은 일본의 젓가락입니다. 일본 젓가락의 특징은 짧고 끝이 매우 뾰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종교의식에 쓰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뾰족할까요? 답은 생선에 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생선 요리가 발달했고 가느다란 생선 가시를 발라내려면 젓가락 끝이 바늘처럼 예리해야 했습니다. 또 개인 밥상 문화가 발달해 멀리 있는 음식을 집을 필요가 없었으니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일본 젓가락에는 한 사람 한 젓가락이라는 개인 중심의 철학이 스며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젓가락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젓가락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젓가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납작하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젓가락입니다. 대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얇고 납작한 쇠젓가락은 오직 한반도에서만 발견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왕실과 양반 계층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왕과 귀족들은 암살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음식에 독을 탔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은으로 만든 수저를 사용했습니다. 은은 독성 성분, 특히 비소 계열의 독과 반응하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실과 양반이 쓰던 은수저 문화가 점차 백성에게도 퍼지면서 은이 비싸니 다른 금속으로 대체되어 오늘날의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 문화와 관련된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구이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 소금을 뿌려 구운 갈비, 숯불 위에서 향을 피우는 불고기. 이런 불 앞에서 나무젓가락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거나 그을리기 쉽습니다. 반면 금속 젓가락은 불 앞에서도 끄떡없습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식문화 그 자체를 반영하는 거울인 셈이죠. 그런데 이 쇠젓가락,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악명이 높습니다. 묵직하고 미끄럽고 납작해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민족으로 손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려운 쇠젓가락을 어릴 때부터 다루며 자란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조립, 양궁, 골프, e스포츠. 섬세한 손가락의 감각이 필요한 분야에서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뒤에는 어쩌면 매일 밥상 앞에서 쇠젓가락을 다루며 키운 근육 기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젓가락의 재료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나무, 대나무,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심지어 티타늄 젓가락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평범한 식사에는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아이들에게는 가벼운 플라스틱 젓가락을, 제사나 명절 같은 특별한 자리에는 육이나 은으로 된 전통 젓가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작은 막대기 2개 안에 한국인의 일상, 의례, 그리고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젓가락 예절입니다. 같은 젓가락을 쓰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예절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를 모르면 외국에 나갔을 때 큰 실례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밥그릇에 젓가락을 수직으로 꽂는 행위. 이것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사상에 올리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상차림을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재현하는 꼴이니 상대방에게 엄청난 결례가 됩니다. 또 젓가락으로 음식을 찌르거나 그릇을 두드리는 행위도 모든 나라에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릇을 두드리는 것은 예로부터 거지가 동냥할 때 하던 몸짓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네는 행위입니다. 일본 장례 문화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들이 젓가락으로 집어 항아리에 옮기는 의식이 있는데 식탁에서 젓가락끼리 음식을 주고받는 모습이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 젓가락으로 집어서 너한테 건네주는 다정한 행동이 일본 식탁에서는 충격적인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어떤 예절이 중요할까요? 가장 기본은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뒤에 아랫사람이 젓가락을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민족의 오랜 정신이 깃든 예법입니다. 또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한 손에 쥐고 쓰는 것,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골라 먹는 것, 입에 젓가락을 오래 물고 있는 것, 식사 후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전통 예절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젓가락 한 쌍을 따라 5,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고 중국의 전설 속으로 들어갔다가 일본의 섬세한 식탁 위를 거쳐 마침내 우리 한국의 묵직한 쇠젓가락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작은 두 개의 막대기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토록 깊고 풍부할 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오늘 밤 집에 돌아가 저녁 식탁 앞에 앉으실 때 젓가락을 드는 그 순간을 한 번만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5,000년의 역사이고 수많은 조상들의 지혜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와도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드는 이 쇠젓가락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우리만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것들 속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쓰시는 젓가락 이야기, 가족에게 물려받은 젓가락 예절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